화장을 하고 총을 뺏으려고 해갖고 하마터면 뺏길 뻔했다고 하는 정말 쪽팔린 줄 모르는 이 특임단 단장이 이 새끼가 2달 전에 이미 사복을 입혀가지고 출동 직원들을 전부 다 사전 답사를 국회부터 시작해갖고 선관위 그리고 아마 방송국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사전 답사를 시키면서 사복을 입히는 용의주도함을 발휘했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밑에 애들도 다 알고 있는 거야, 현태야. 어떡하니, 너 이제? 네, 복수의 707 특임단 대원들은 복수입니다. 네, 여러 명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난해 10월 김현태 당시 단장이 소령급 지역 대장들과 함께 국회와 민주당 당사, 중앙선관위 청사를 정찰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계엄군이 봉쇄했거나 장악하려 했던 곳들이죠. 그런데 특히 그 당시에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미 2달 전부터 미리 알고 계엄이 있을 계엄하려고 거고 국회의원들 다 싸그리 잡아들이려고 한 그렇지. 거야. 국회에다가 우리가 침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부하들하고도 다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특임단장이 갑자기, 사복 입고, 야, 몰래 국회 한번 보러 가자라고 했을 때, 아, 국회 관광시켜주려고 우리 단장님이 가자 그러는구나. 따라가는 지휘관은 없을 거라는 거야. 정말 그 마음으로 따라갔다면 너 이 새끼 너는 어디서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넌 조직생활 못하는 놈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복수하려는 사병이 아니고 복수의 사병이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복수하려고도 하겠지. 그 사병들은 안 갔어요. 지휘관급이 갔기 때문에 걔네가 갔다 와가지고 나 이번에 사복 입고 국회 다녀왔다. 알아서 준비해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겠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지. 근데 10월에 그렇게 한 거고 3월에는 특전사가 또 국회를 포함해서 뭐 서울 국가 중요시설 헬기 착륙 가능 지점 일일이 점검을 다 했고요. 7월에는 국회 사무처의 내부 설계도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준비한 거야. 그래서 이 헬기 착륙에 관련된 것도 말이 많습니다. 그날 당일날 모르는 상태에서 출동을 할 거면 국회 어디 내릴지 모르잖아요. 근데 헬리콥터 12대가 국회 두 편에 있는 축구장 있잖아. 거기에 3대씩 3개씩 체계적으로 내리고 뜨고 해갖고 순식간에 착륙과 병력 수송을 마무리를 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정도 면적에 그 정도의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그걸 착륙하는 연습까지도 이미 다 마치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사무처의 내부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안에 있는 전기계통도를 점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에 내려가서 차단기를 단번에 내려서 지하 쪽을 정전을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지하를 정전시켰을 때 본회의장까지 동시에 정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몰라서 본회의장을 정전시키기 위해서 다시 출동을 해서 올라가던 과정 중에 국회 사무처 직원들과 몸싸움이 난 거거든. 에이구. 아무튼 얘네들은 갑자기 무슨 그랬잖아. 북한 관련된 출동인 줄 알고 갔다고. 말이 안 된다. 사병들은 북한 관련한 출동인지 알았을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중간 간부들 이상의 그 지휘관들은 소위 현장 지휘관들은 1년 전부터 우리가 계엄을 일으키게 되면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낸다라고 하는 임무를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새끼가 언론에 나와갖고 눈물 짓고 우리 병사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뭐 이러고 생쇼하고 나중에 와서 아니 앞에서 화장하고 총을 뺏으려고 그래갖고 하마터면 그 기술에 뺏길 뻔했다니까요.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전 부대가 부대변인 여자 부대변인한테 총을 뺏겼다고 크리티컬한 기술을 사용해서 안기령 부대변인 진짜 미친놈 이쁜 여자가고 오빠 나 총 한번 줘봐봐 그러면 이렇게 주나? 같지도 않은 짓거리인 것 같습니다. 군인의 수치다. 이건 빨리 사형시켜야 돼. 귀찮으니까 빨리 사형합시다 진짜.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내용 중에 제 특검 보낼까? 제가 특검 보내면
보낼 필요가 없어. 어차피 다 죽일 다 텐데. 사형이기 때문에 가서 뭔 일을 하겠어. 부르면 다 사형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형 쓰려고 가는 건데. 다 그럴 사형. 거면 누가 가도 할 수 있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계속 온 특검을 돌아다니면서 사형시켜야 돼. 그 용도로 보내는 거야, 쟤는. 내란이면 사형이죠. 뭐 다른 게 있나? 심지어 현장에서 즉결 심판할 수도 있어요. 귀찮으니까. 자, 룬 구속이 이게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내가 다 해놨는데 네가 망쳤어. 난 그게 계엄 당일날 싸운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더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내 예상이 더 확실하게 맞아가는 증거 같아요. 당일날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윤석열이 돌아왔을 때. 구속 취소가 돼갖고 만났는데 만나서 돌아오자마자 왜 나왔어 이 새끼야 차라리 감옥 안에서 갇혀서 뒤져버리지 그러면서 화풀이를 했다는 겁니다. 네. 자, 체포된 지 52일 만에 지난 3월에 윤석열이가 구치소에서 풀려나잖아요. 자, 그런데 그 풀려난 직후에 김건희와 윤석열이 부부싸움을 한 부분을, 측근이 목격을 했는데, 자,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내가 계획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계엄을 했냐며 화를 냈다고 특검에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다 망쳤다라는 취지로 윤석열한테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김건희가 언급했던 그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계속 뭐 세오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김건희의 측근의 이 말을 다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다. 김건희도 못 믿겠지만 김건희 측근은 측근의 말을 김건희가 시킨 들어도, 말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 유경옥이도 김건희가 시켜서 말 바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유경옥한테 그 말 할 정도면 유경옥한테도 말했겠지. 그러면 그런데 김건희가 다른 측근한테 말 안 했을까? 나는 저는 그냥 예,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다 거짓부렁. 예. 어찌 됐거나 윤석열과 김건희 간의 일종의 뭐 계급 관계? 지금 죄송합니다. 실비 새우장의 이 폭풍인가요? 실비 새우장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새우장이 네. 말을 못한다. 네. 지금. 아 정말 거의 이거 테러탄이에요. 이건 여러분 진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미운 사람 사주세요, 이거는. 아무튼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건 진짜 마님과 밑에 있는 그 돌쇠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돌쇠는 네. 쌀밥이라도 먹이지. 어찌 됐거나 남편이고 감옥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으면 여보 고생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러면서 일단 위로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이 새끼 너 잘 걸렸다. 내가 그동안 면회도 못 가고 얼굴 못 봐서 화를 못 냈는데 너 이씨 일을 그따위로 해갖고 내가 계획해 놓은 게 다 날아갔잖아. 이러고 성질을 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잘못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계획한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계엄을 했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 뒷부분 때문에 이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게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그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명태균 특검 그거는 이제 김건희하고 명태균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국힘에 선거에 개입을 했다. 그거가 하나 들어갔었고 주가 조작 그거 특검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한다고 한들 깜빵밖에 없었어 김건희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하나도 안 맞아. 계획한 게 많았다고 해도 당시에 그대로 계획 안 했으면 상설특검 해가지고 김건희 깜빵 가요. 그렇게 해서 간다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건희한테는 다 계획이 있었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뭐가 되든 그러니까 뭐 재판이 오든 특검이 오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걸 뭉개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신감과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를 갖고 말하자면 잔잔바리로 하나하나 헤쳐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던 거를 갑자기 계엄이라는 걸로 해갖고 통 크게 한 번에다 썰어버리려고 하는 윤석열의 호승심 때문에 계엄이 성공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계엄이 실패하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는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집권하자마자 계엄 준비를 한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노사원수초에 보면은 그 총선 결과 관계없이라며. 그러니까 총선 결과를 이겼다고 하면 개헌을 끌어들여가지고
임기 연장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화된 방법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그럼 200석을 이겨야 되는데 180석 이긴다 그랬잖아. 170까지 이긴다고 했지. 그래서 그거가 이제 안 된 상황이라고 치면 임기 말년에 가갖고 개헌을 못하니까 연임을 못하게 돼 있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임기 말에 이걸 터뜨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김건희가 준비해 놓은 게 많은데라는 이 부분이 내란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뽑아먹을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캄보디아 돈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다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돈 정리가 다 안 된 상황에서 네가 계엄을 일으키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막대한 손해를 봤는지 알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즉, 이 계엄은 애초부터 윤석열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언젠가는 한번 해야지라는 차원에서 준비가 돼 있었었는데 그 전까지 김건희가 하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불법으로 마약도 수입하고 돈도 외국으로 환치기 하고 그와 관련된 땅도 팔아먹고 온갖 짓거리로 그걸 다 돈을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만큼 다 헤쳐먹은 다음에 계엄으로 거기에 대한 면죄부를 한 방에 타낼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정황들이 보이잖아요. 막 2톤짜리 마약배가 들어오질 않나, 막 5조 원이 넘는 돈들이 신협에서 세탁이 되질 않나, 뭐 누가 봐도 이상한 돈의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 정황들이 많이 있었잖아. 캄보디아로도 얼마나 많은 돈이 가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하던 중에 계엄이라고 하는 변수를 일으킨 데 대한 불만이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내란을 직접적으로 주도한 게 아니라 김건희 일가의 개인적인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일으키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긴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분노가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